자, 그리고 국가직 7급 임원집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보시면은 앞에와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별서정원에서 수경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동안 앞으로는 조경사도 이렇게 예전처럼 예전에 보면 별서하고 궁궐정원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평면기하식하고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출제가 돼서 영국의 풍경식 조경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경 계획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이제 이런 도시공원 안에서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이 법 같은 것들은 특히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관련된 법들은 정말 잘 보고 가야겠다라는 것들 이제 느끼실 거고, 환경영향평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보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식생조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트라드법이나 뭐 접선법, 그리고 이제 뭐 포인트법 이런 조사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토양하면 물리적 화학적 성질하고 그다음에 어바니즘 도시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경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경 설계 기준상 공간 유형별 식재 밀도는 사실 좀 난이도 중에서는 상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잘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운동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축구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경기할 때 보면은 규격이나 방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통행 조절을 위한 울타리의 높이. 보통 여러분 울타리 하면 생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목 같은 거 이렇게 식재해서 경계를 두거나 하는 것들인데, 보통 높이는 30, 60 그러면 당연히 뭐 나오겠습니까? 90, 12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죠. 그래서 120 정도면 항상 기준 딱 잡으실 때 사람이 항상 가슴 높이, 흉고직경 재는 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절할 때 보통 통행 조절이라고 이제 나오면은 흐름을 이제 이렇게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준하고 이제 적당한 기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통행 조절을 위한 울타리의 뭐 최소 기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90 또는 적당한 높이는 1.2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통 150cm 정도 되면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통행 조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간을 완전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울타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보통은 30, 60, 90, 120, 150 이런 식으로 30단위 정도로 조절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행의 문제가 최소 조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최소. 그래서 이제 답은 90이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식재 같은 경우도 자연풍경식 식재 방법, 아까 정형식 식재 방법, 자연풍경식 식재 방법. 자, 머릿속에 이거는 식재 이제 그림 같은 것들로 연결해서 외우면 금방 외우는 부분들이고, 과에 따른 수목 설명. 그러니까 우리 아까 수목은 항상 과별로 해서 종류 알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수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목의 생리작용, 가을철 개화하는 식물 종류들, 자, 초본유로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에서 그 석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가장 풍부하게 이제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게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에 대한 어떤 재료의 어떤 뭐 이런 역학적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이 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류는 어떻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흙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심토층 배수 설계. 그래서 요즘은 배수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하게 보면 이제 뭐 우수 유출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심토층 배수 설계에서는 많이 하는 게 뭐 어골형이라든지, 자, 이거는 사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땅 속에다가 이런 그 유공관을 깔아줍니다. 관에 이렇게 표면에 구멍이 있어서 이걸 유공관이라고 합니다. 유공관. 있을 유자 써서 구멍이 있는 이런 관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요 구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빗물을 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골형이나 또는 뭐 평행형, 직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부채살 모양의 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간의 형태나 자, 공간의 크기나 또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경사가 있는 부분이고, 자, 경사에서 물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을 때 이런 데다가 이제 유공관을 설치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 알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토량의 최적 계산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문제를 풀으라고는 하진 않지만 적당한 유형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에서는 잔디 깎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녹어수 관리. 자, 녹어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역마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정이 된 나무들, 그래서 좀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수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의 수간 주사를 진행한다든지 수간 주사 하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나무는 그냥 도려내고 여기다가 체음제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처리에 관련된 문제.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게 녹어 수목의 관리라는 부분들이 수목의 이런 그 원소가 미량 원소 같은 것들 부족했을 때 수간 주사하거나 또는 나무에 부패된 부분이 있을 때 공동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